그리고 우리 솔직히 아이 봐주시는 시터 이모님들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직장인들이 하려면 한 사람 월급을 다 갖다 꼬라 박아야 돼. 그러면 솔직히 정부에서 해줄 거면 그냥 매달 주든가. 근데 그거 안 되잖아. 저는 솔직히 뭐 정부에서 돈 준다는 거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피디님들, 저번에는 우리가 딩크 찬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요새 왜 이렇게 딩크족이 많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의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두 번째는 한 명을 낳았으니까 할 도리 다 했다. 세 번째는 아직 그렇게 급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유가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22년 대한민국 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또 아이를 안 낳는 거죠. 오늘은 좀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대한민국 출산율까지 걱정하시나요, 대표님? 해야죠. 제 사업에도 지장이 있으니. 첫 번째입니다. 사회적으로 과도한 근무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이 연평균 1915시간을 일한대요. 되게 많이 하네. 이게 21년 기준. 좀 줄여주세요, 대표님. 너 빨리 퇴근하잖아. 이게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4위예요, 4위. 이게 공식 집계지 비공식으로 하면 훨씬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다 보니까 하루에 아이를 보는 시간도 적을 수밖에 없겠죠. 생각해봐요. 출근 몇 시예요? 9시 하면은 6시부터 준비 일어나서 하잖아. 아이 언제 봐? 못 보죠, 아침에. 둘 중에 한 명이 데려다주고. 그리고 퇴근 몇 시예요? 뭐 한 6시 반, 7시. 7시 하고 집에 가면 몇 시 돼요? 8시, 9시 되잖아요. 아이 볼 시간이 몇 시가 돼요? 한두 시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낳겠어요? 할 시간이 없는데.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줄 수가 없어요, 많이.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기가 힘들죠. 기업 입장이랑 개인 입장이 둘 다 너무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사업주 입장에서 출산율과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실행할 수 있을 만한 네. 방법이랄 게 혹시 있을까요? 방법을 하는 거는 저도 지금 아직 뭐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현재 처음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 매니저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저랑 아이가 동갑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이제 5시에 퇴근을 하세요. 아, 조기 퇴근. 조기 퇴근. 조기 출근도 안 시키고 출근은 똑같이 하시고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니까.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은 따로 없고 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좀 아프셨어요. 왜냐면 이제 뭐 육아랑 하다 보니까 수술도 크게 했는데 대신에 이제 월급은 계속 나가고 몇 달 가서 쉬어라 그냥 그거는 그냥 그대로 처리해주겠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오래 가야 되니까 직원하고. 그리고 저도 워킹맘이잖아요. 그리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또 직원이고 아무한테나 또 그렇게 해주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율을 해줄 수가 있죠. 저도 이렇게 편의를 좀 봐주고 있지만 육아휴직이라는 게 사실 저도 육아휴직을 못하고 있잖아요. 사장 입장이지만. 그래서 이게 참 사실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조율을 해줄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는. 국가가 강제한다고 어떻게 쉬게 해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회사 내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빠른 경제 성장을 했지만 사실 기업 문화는 성장한 만큼 아직까지는 그렇게 따라가주지 못한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시대적인 문제인데요. 과거와 다른 여성들의 경제 활동입니다. 예전에는 어때요? 남자들만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가 아이를 봤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육아가 힘들어졌죠. 그리고 또 여자가 돈을 많이 벌수록 출산을 포기해요. 왜요? 뭐 이제 자기 커리어에 지장이 있거나 돈 버는 게 이제 재밌으니까 굳이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그리고 힘드니까 일단은 아이를 낳는 순간 내가 이제 들어와서 아이를 봐야 돼 누가 봐주지 않으면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출산을 더 포기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서요. 국회 정책을 한번 봤어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여성 근로시간이 1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1년 내에 여자의 첫째 임신 확률이 1%씩 낮아지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을 더 하게 되는 거고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대요. 일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리고 또 출산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은 일을 포기해야 되고 또 요새는 또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또 그렇게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힘들어. 남자들은 특히 육아휴직 내고 나면 또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노동시장에서는 결혼이 페널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출산이 페널티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아, 여자가 옛날에 결혼하면 불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결혼하게 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 회사들도 있죠. 완전 대기업 아닌 이상.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내 자리가 사라질까 봐 회사 내에서 내 자리를 조금 튼튼하게 해놓고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자꾸 이제 출산을 미루는 거지. 사실 내가 없어도 회사는 정말 잘 돌아가잖아요. 이상한 착각을 해요.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예요. SNS와 방송의 폐해입니다.
번째입니다. 나 혼자 산다.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거 보면 어때요? 혼자 사는 거 굉장히 즐거워 보이고 아이 낳으면 막 고달프고 저런 아이만 낳을 것 같고 막 슬퍼 보이고 막 너무 힘들어 보이죠. 그러니까 어때? 결혼 안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또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SNS 보면 어때? 올려치기 문화. 외제차 타야 되고 명품 휴가 가야 되고 근데 결혼하게 되면 나 그런 거 못해. 애한테 다 줘야 돼. 결혼 안 할 때는 나 혼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비교 문화들이 우리를 늪으로 빠뜨리고요. 이렇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는데 근데 솔직히 그 엄마들이 막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애기 나누면 다 어떻게든 키워. 그래서 옛날에 7명 8명씩 나누면 다 어떻게 막 키우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말이 맞는 것 같긴 해요. 나누니까 어떻게든 커요. 대표님도 걱정 많이 하셨어요. 엄청 많이 했죠. 근데 그냥 어떻게든 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낳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저출산 대책입니다. 현재 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돈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솔직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크게 되진 않고 도움이 되든가요? 아니요. 저는 솔직히 뭐 정부에서 돈 준다는 거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타본 적 있어요? 뭐 아이 출산했다고 조금 지원. 얼마 주든가요? 50만 원 뭐 이렇게 주죠. 근데 뭐 한 번 정도 기저귀 값 정도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영구적이지 못해요 사실. 그리고 현금으로 주는 게 조금 시간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더 현금으로 주는 게 많아지길 원하는 젊은 부부들은 그게 많아질 때까지 기다렸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1년, 2년 더 계속 미루는 그렇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나이 먹잖아. 또 아이를 못 낳을 수 있는 또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부부는 뭐 이런 현금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런 정책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출산하고 나서 조금 뭐 이모님 같은 거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기간을 좀 더 늘린다거나 그리고 뭐 아이를 조금 더 봐줄 수 있는 시터 이모들을 좀 구할 수 있는 정책 기관들을 좀 늘린다거나 그리고 우리 솔직히 아이 봐주시는 시터 이모님들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들 굉장히 많잖아요. 직장이 월급 이상이에요. 그렇지. 300 넘어요. 그거 직장인들이 하려면 한 사람 월급을 다 갖다 꼬라 박아야 돼. 그러면 솔직히 정부에서 해줄 거면 한 달 꼬라박는 비용의 절반을 그냥 매달 주든가. 근데 그거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지원금이 사실 평생 나온다 그러면 아이 낳을 수 있어. 근데 이게 평생 나오는 게 아니라 아기 낳을 때 잠깐 뭐 몇십만 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받으려고 아이 낳아서 내 커리어 잃는 거보다는 안 받고 안 낳는 게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현금적인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랑 함께 보낼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 시간이라든가 시터 이모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책을 신경 써주는 게 더 실질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지원 정책에 대해서 관심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은 조기 퇴근에 이런 거를 좀 시켜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뭐 의향이 아예 없진 않고 매일 뭐 시켜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시켜주기는 해야겠죠. 뭐 육아데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방송용 멘트 아니죠? 아니에요. 진짜 해줘야죠. 그것도 해주고 뭐 기저귀 값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해주면 좋긴 하죠. 오. 박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래? 지킬 건 지켜야죠. 요즘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지금 그렇게 됐고요. 정책을 봐도 아이는 그냥 맡기고 부모는 가서 돈 벌어라 그냥 그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야 좀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결혼을 하신 예비 부부나 결혼을 할 분들이나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막연하게 내가 출산은 언젠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육아는 어떻게 하고 분담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짜서 아이를 낳는 걸 전 추천드려요.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효율적인 방법을 알고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이거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관계자분이 계시면 이것도 조금 참고해 주세요.